네, 최인혁입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요, 정신장애의 자기 표현, 그다음에 자기 인식에 관련해서 미술치료의 방향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늘상 얘기하겠지만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채널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에 관련된 미술 치료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 정신적 장애는요, 크게 이제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달 장애는 뭐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나누고 그 외에 이제 정신 장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신적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결국은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이 안 돼요. 정신장애인들이. 특히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상했지요, 환각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스러운 사고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특성이 그래요. 또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정신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정신분열증 옛날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술 치료적인 같은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이게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당연히 위축되다 보니 고립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어떤 본인은 마찬가지지만, 가족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더 자신의 표현을 갖다가 잘 감정을 갖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술의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매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특성이 다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한테는 어떤 매체가 적당해, 또 이러이러한 사람한테는 어떤 매체 적당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미술 치료에서 이 매체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각각의 틀린 어떤 매체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갖다 경험하면서 자기를 갖다 표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치유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매체 다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면 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보세요. 뭐가 떨어지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요. 만성 정신장애가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 표현하는 것을 갖다 꺼리게 되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결론은 뭐냐? 저희 미술 치료에서는요. 아, 미술 매체에 아니면 미술 활동을 가지고 뭔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을 했더라도 그런 개체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잘 표현하셨네요 라고 해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인식이 뭐라고 할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왜곡된 자기의 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기의 어떤 정서도 표현하고 또 타인의 정서도 같이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어떤 내용들이 악순환되는 것들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 이제 어떤 주요 우울장애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자신과의 어떤 세상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열등한 존재이고 그다음 무가치한 존재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망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도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병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피해의식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만성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특히 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감정도 둔화된다든지 그래서
자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지 못하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아, 특히 이제 집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단 미술 치료도 괜찮아서 싶은데 이런 어떤 집단이나 개인 미술 치료, 미술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나의 느끼는 감정을 갖다가 뭐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기분 나쁜 걸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기분 좋은 걸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감정을 갖다가 느끼도록 해서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면 될성 쉽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표현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나 불안하고 과민한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아, 분노 감정,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분노의 감정, 불안한 감정을 갖다가 저희는 뭐예요? 미술 활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서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표현해 놔야지 불안하고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해 놔야지 그래야지 뭔가 긍정적인 것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감정을 갖다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로 표현하고 미술로 표현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걸 가지고 또 언어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 시키기 위해서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증상 또 심리,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는요, 그런 장애의 어떤 종류와 개인 또 개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의 경우는요,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다양한 시민적인 어떤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서요, 자기 표현 안 되고, 자기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미술 치료는요, 효과적인 치료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인의 어떤 심상을 갖다가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러한 미술 활동을 통해서, 누구,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 표현도 하고, 그걸 갖다 느껴보고 통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미술을 갖다가 저는 이제 추천하는데요. 이 집단 미술 활동은 자기 표현력, 집단 안에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또 집단 안에서 나의 자아상도 세울 수가 있고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치료사들은 그런 어떤 내담자들의 내면을 좀 잘 좀 들여다보고요.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서두르면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음. 자, 그래서요. 이거는 예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 예예요. 예인데, 자, 회계 진행 과정은 뭐 도입, 그다음에 주된 활동, 마무리 어떤 시기로 하면 어떨까? 자, 그래서 개입에서는요. 만약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전 회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회계 이후에 어떤 생활에 대한 이야기, 또 이번 회계에 대한 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또 주활동에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마무리에는 어떤 설명, 작품에 대한 설명, 피드백,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거요. 나, 환경, 관계 세 가지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병원에 굉장히 많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서는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연습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다음에 중반기 정도 되면요. 이 집단이기 때문에 몇 명씩 팀을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자기 인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팀을 나누거나
집단이 함께하는 작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를 하면 안 되고요. 비교적 좀 쉬운 작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쉽게 뭔가 매체 또 쉬운 어떤 주제로서 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집단 마스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 집단도 하나의 어떤 사회잖아요. 소사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이걸 갖다 나중에 일반화시켜가지고 밖에 나와서도 써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통해서요, 어떤 뭐 회기마다 목표를 갖다 세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 활동과 해서 연결해서 좀 더 그 각각에 맞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이 뭐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성이 다를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성에 맞게끔 그 팀으로 짜서 쉽게 해서 그 팀을 갖다가 일반적인 분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정신장애가 있는 분을 갖다 팀별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후반기에 와서는요, 좀 더 나의 욕구, 조금 더 나의 감정을 갖다가 깊이 있게 다뤄보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또 다양한 미술 매체를 통해서. 왜냐면 똑같이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을 하더라도요, 매체에 따라서, 다루어지는 매체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나의 어떤 표현인데 매체가 달라짐으로써 다른 표현이 되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정해진 시간 잘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이 집단을 통해서 무엇을 다 배웠는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가에 대해서 뭐 적는 것들도 괜찮겠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좋을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자기 표현과 자기 인식이 좀 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좀 이렇게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과학을 이용해서 좀 많이 올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